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승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서버리스를 실제 프로덕션 레벨에 적용할 때 참고하실 만한 패턴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 세션 시간이 굉장히 짧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서버리스가 무엇인지, 서버리스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의 운영 모델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운영체제 레벨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설치부터 셋업, 환경 구성, 운영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서비스 스택들로부터 오른쪽에 보시는 이 컴퓨터 파워는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지 않으시고 운영에 대해서 컨선이 없으신 그런 서비스들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AWS는 이렇게 수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서버리스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서비스 워크로드를 구성을 하실 때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배포하시고 프로비저닝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서버리스를 구성하실 때 잘 구성을 하실 수 있는 패턴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세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본격적으로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람다의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스택들을 손쉽게 배포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버리스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실지 잘 모르시겠을 때는 이 어플리케이션 배포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엔터프라이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엔터프라이즈 운영에 있어서 서버리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AWS에서 트랙10이라고 하는 파트너사와 함께 구축한 이 엔터프라이즈 CI/CD 서버리스 아키텍처 배포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전혀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GitHub에 배포되어 있는 이 핸즈온 앱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CI/CD가 포함된 서버리스 스택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패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 AWS 히어로가 작성한 글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런 순환 브레이커 패턴과 같은 여러 패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람다를 설정을 하실 때 보통 메모리 기반으로 성능을 구성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CPU 설정이나 네트워크 밴드위스 설정이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메모리 설정을 통해서 람다의 파워를 결정지게 됩니다. 최소 128메가에서 최대 3GB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메모리 설정에 따라서 람다가 가질 수 있는 컴퓨터 파워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람다를 그러면 어떻게 메모리를 측정하고 어떤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고민에 대해서는 제가 보내드린 이 링크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스택 펑션 기반으로 되어 있는 람다 메모리 튜닝 스택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메모리 설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결과는 메모리를 128메가로 설정했을 때고요. 아래는 512메가를 설정했을 때입니다. 위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레이턴시가 매우 높게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를 보시면 거의 전반적인 레이턴시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메모리 튜닝뿐만 아니라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지역 기반의 리저널 엣지 API를 배포를 통해서 같이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레이턴시나 응답 속도를 확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후에 아키텍처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각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각 패턴이라는 것은 이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은 스텝 펑션의 플로우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기능들이 잘 수행이 되었을 때 동작을 하는 순서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작들이 문제가 있거나 실패하거나 재시도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 동작들입니다.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이닝 되는 람다 펑션들, 동작들, 서버리스 스택들을 구성을 하시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왼쪽에 있는 마지막
이 데드레트큐 설정입니다. 이 데드레트큐 설정을 통해서 이 단위의 이런 동작에 대한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 동작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REST API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익숙한 모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API 게이트웨이로부터 시작되어서 람다, 다이나모DB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앱 백엔드나 웹 백엔드를 구성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구성이 되면 매우 간편하고 손쉬운 서비스가 되겠지만 여기에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점들을 제가 이 웰 아키텍트의 5 필러를 관점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모범 사례 기준으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이 패턴을 완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 측면입니다. 운영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은 이 서버리스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이 서버리스 스택들의 프로비저닝 되는 규모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버 운영 여러분들의 서버 운영이나 환경 구성들이 없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모에 대한 산정이나 비저빌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경계를 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셔야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엑스레이라든지 클라우드워치의 클라우드워치 로그나 매트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셔서 서버리스의 스테이터스나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 상태 그리고 로그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워치가 인베디드 매트릭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스텀 매트릭을 구성을 하실 때 좀 더 용이하고 손쉽게 매트릭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셔서 서버리스의 스테이트리스한 그런 상태를 잘 추적을 하시고 규모 산정이라든지 트래픽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적으로 이 스택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API 게이트웨이로부터 유입되는 이 트래픽들을 잘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API 키라는 것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들을 식별을 하거나 인증을 하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API 키를 통해서 인가된 클라이언트들만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API 키 레벨로 그 사용량 여기에 보시면 100 RPS나 50 버스트 설정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준의 사용량 기반의 제한을 두심으로써 인입되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하시게 됩니다. 보안이고요. 보안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AWS에서는 이 어선티케이션과 어소라이제이션을 제공을 해드리는 코그니토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코그니토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와 같은 늘 구성하는 그런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을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코그니토를 이용하셔가지고 어선티케이션, 즉 보안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AWS의 시크릿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시크릿 매니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코드 레벨 혹은 운영 레벨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나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이 보안적으로 제공이 되어져야 될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보안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성능적인 관점입니다. 성능에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병목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리스를 배포하실 때 SAM 템플릿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시거나 서버리스를 구성하실 때 손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실 수 있는 다이나모DB를 보통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다이나모DB는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노시컬 DB입니다. 이 다이나모DB는 읽기와 쓰기 성능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 읽기 쓰기 최대 4만 까지 이 캐패시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한 사용량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서버리스 스택을 구성하실 때 스케일러블한 서버리스를 구성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를 투닝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API 게이트웨이의 리전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하시면은 그러한 다양한 리전에 대한 짧은 레이턴시뿐만 아니라 HTTP2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HTTP2 프로토콜이 제공을 하는 긴밀함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다시피 람다의 이제 그런 퍼포먼스 튜닝을 한번 해보셔서 거기에서 얻으시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적절한 메모리 양이라든지 그런 설정들을 해주시는 것이 비용 효과적인 그런 설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스트 패턴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체리픽 패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리픽 패턴은 GraphQL, 즉 앱싱크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 데이터를 드리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레스트 패턴을 대체하는 패턴으로서 요즘은 트렌디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람다가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처리를 했던 것과는 반대로 앱싱크가 제공하는 GraphQL의 SQL 쿼리를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인서트하거나 가져오거나 이런 작업들을 손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체리픽 패턴을 쓰실 때 일반적으로 앱싱크로부터 다이나모DB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스택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5가지 필러를 기준으로 제가 패턴을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영에서 좀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은 제가 앞서서 REST를 대체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 GraphQL이 제공하는 이 간단한 쿼리 기능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어그리게이션을 하셔야 되거나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후처리 이런 복잡한 트랜잭션을 하셔야 될 때는 때때로는 람다를 이용하셔서 데이터에 대한 드리븐을 구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앱싱크에 있는 GraphQL만으로 데이터를 매니징하는 것이 아니라 람다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영성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하심에 있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 어떤 작업들을 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어떤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체이닝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 완료가 되어야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등의 작업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것에서는 저희 스테이터스 머신 서비스인 스텝 펑션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긴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스텝 펑션을 이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짧은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파이프라인, GraphQL이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보안인데요. 이 보안은 항상 기본적인 게 어센티케이션과 어소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 AWS 서비스인 코그니토를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증 기능을 구현을 하셔야 될 때가 있으신데 그럴 때는 람다를 통해서 커스텀 어센티케이션 서비스를 구성하시면 API 게이트웨이에서 손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과 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능 부분입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모DB를 제가 앞서서 이 서브리스 스택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시는 RDBMS가 되실 수도 있고 몽고DB나 엘라스서치 DB와 같은 여러 가지 DB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선별적인 선택으로 부하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처리에 대한 탄력성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앱싱크가 제공하는 GraphQL은 API 레벨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캐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최근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캐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필요한 데이터만을 캐싱을 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그런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비용적인 부분도 만족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리픽 패턴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실제 사용 사례로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에어라인 서비스 이 아키텍처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라인 서비스 스택은 실제로 저희 GitHub에 보시면 공개가 되어져 있고요. 킹랩으로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maybe 패턴입니다. maybe 패턴은 외부 패턴으로서 어떠한 이벤트로부터 트리거되는 그런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신 그 레스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앞단에서 호출되는 서비스 요청자들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이벤트라는 것은 산발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트래픽에 대한 유추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5가지 필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입니다.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앞서서 API 게이트웨이에서 API 키로 그런 리퀘스트에 대한 조절을 하였듯이 이러한 스테이트 풀하고 그다음에 그 동시성 같은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람다의 컨커런시 리밋을 여러분들이 보통 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성 제어를 통해서 람다의 그런 동작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스루툴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시성 제어를 하시게 되면 처리가 빨리빨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 앞단에 저희 키네시스라고 하는 큐 기반의 메모리 기반의 큐를 적용을 하심으로써 그러한 요청들을 버퍼링을 하시고 이 컨슈머들에게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람다가 실패했을 때 요청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패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고 일정 횟수 이상 요청이 되었을 때는 데드레트 큐를 구성할 수 있게 최근에 기능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안적인 레벨은 이 어센티케이션과 어소라이제이션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서서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간에 흐르는 이벤트에 대한 페이로드나 바디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든지 결제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암호화, 난독화를 통해서 좀 그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적인 부분은 키네시스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최소 12시간부터 시작하는 보존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존하고 있다가 컨슈머들이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 그 데이터들을 5분간 동안 축적을 했다가 연산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키네시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버퍼와 컨슈머의 구성 관계에서 좀 더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는 것이 심플큐 서비스와 다이나모DB로 바로 이어지는 이런 스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QS에서 바로 다이나모DB로 넘어가는 스택을 구성함으로써 좀 더 비용 효과적인 그런 구성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팬아웃 패턴인 더 빅팬이라고 하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아웃 패턴은 하나의 리소스에 대해서 이 다발적으로 그 리소스들을 액세스하거나 데이터들을 가져가는 그런 데 용이한 패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API 게이트웨이를 쓰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을 해드립니다. 중간 연결이라고 하더라도 API 게이트를 물리시는 것이 저희 AWS의 수많은 서비스들을 인테그레이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API 게이트웨이에서 람다로 바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에서 다이나모DB로 요청을 하거나 SNS로 요청을 하거나 그 S3로 요청하는 등의 인테그레이션이 손쉽게 되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를 브릿지로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정성 측면입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그 리퀘스트에 대한 그 보존을 위해서 데드레트 큐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본 요청 메시지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거나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데드레트 큐를 통해서 안전하게 재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는 SQS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 데드레트 큐를 구성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데드레트 큐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안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센티케이션과 오서라이제이션 그리고 코그니토와 커스텀 람다 어센티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안적인 측면을 구성을 하시는 것이고요. SNS에서 그 메시지를 보내는 주체에 대해서도 이 메시지 서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가한 클라이언트만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들어온 메시지에 대해서 그런 서명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그런 메시지들에 대한 보안성이 좀 더 확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스택들이 존재를 했을 때 성능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구성하실 때는 SNS가 제공을 하는 메시지 필터링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 하나의 토픽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이런 메시지 필터링을 통해서 이런 패러럴한 작업들에 나눠서 이 처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성능 이점적으로 동작을 시키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용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메시지들 자체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지 페이로드나 바디 이런 것들을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고 처리를 한다면 그런 트래픽 부분에 대한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가 커지면은 SQS 같은 경우에는 256kB의 바디 용량을 가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뭐 때로는 제이슨 바디를 쓰시는 분들은 용량이 작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자바 클라이언트를 쓰시게 되면 SQS라고 하더라도 2GB의 메시지 페이로드 길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바 클라이언트를 안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손쉽게 SQS 대신 저희 앞서서 설명드린 메모리 기반의 큐 서비스인 키네시스를 선택함으로써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사용 사례는 덜럼의 이제 가구 회사 아키텍처 패션을 보실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서버리스 처리를 하실 때 API 게이트웨이로부터 메시지가 오고 그 API 게이트웨이가 람다를 인보크하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하실 텐데요. 이 그 팬아웃 패턴을 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모든 요청들이 SNS로 토픽 단위로 모든 것들이 요청이 가게 되고 그 토픽 뒤에 큐들이 존재를 하고 큐에서 이 컨슈머들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이 메시지를 가져가서 처리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때로는 대용량 그런 이벤트 기반의 처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리밍 패턴입니다. 이 스트리밍 패턴이라는 거는 미디어의 그 스트리밍이 아니라 데이터 흐름의 스트리밍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비헤이비어나 클릭 스트림 이런 것들 그리고 서버의 로그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의 뭐 엣지 디바이스의 로그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흘러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 대시보드를 형성을 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가공 처리를 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트림 자체가 클라이언트로부터 흘러 들어올 때 스트림 원본을 백업본을 가지고 있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죠.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컨텍스트나 도메인당 이 파이오스라고 하는 이 샤딩을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키네시스 서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구성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중앙 집중화하지 마시고 이런 도메인 기반, 컨텍스트 기반으로 나눠서 패러럴하게 그런 스트림들을 받아주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보안성인데요. 보안은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코그니토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API 키도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람다를 통해서 보안 설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마찬가지로 스트림에 대한 난독화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뭐 개인정보가 흐르거나 아니면 결제정보가 흐를 때 좀 더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겠죠. 네, 성능 관점에서는 저희의 글루라고 하는 ETL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 변환이나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작성이나 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지속적인 수행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적재하신 다음에 적재된 데이터에 대해서 아테나를 통해서 손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요구사항에 맞는 메시지만이 리퀘스트를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리저널한 서비스를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API 게이트웨이에 엣지 기반의 API를 배포함으로써 그러한 필요한 레이턴시를 확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라이프웍스라고 하는 그 웰빙을 제공하는 회사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컴퍼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의 흐름에 대해서 처리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기존의 그런 하독 기반이나 스팍 기반의 어려운 플레이를 하지 않으시고도 운영에 대한 그 시간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적게 들이시면서 서버리스 패턴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트랭글러 패턴입니다. 이 스트랭글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온프레미스 환경과 서버리스 환경으로의 전환을 계획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패턴이고요.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서버리스로 어떻게 전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이런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제공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설치를 하신다던가 이런 그런 조치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운영성에 대해서 이런 로그를 수집하고 매트릭을 확인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워치나 엑스레이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로드 밸런스를 잘 활용하셔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이 스택들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람다 커스텀을 통해서 보안을 구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코그니토가 제공을 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AD라든지 LDAP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페더레이션을 구성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을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서버라든지 RDS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서버리스로 넘겨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엔진이 비슷하거나 운영체제가 비슷한 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EC2나 RDS로 하나씩 치환을 해가시면서 서비스를 확장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이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을 하시면 비용적인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최신의 플랫폼이나 서버리스 스택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넘겨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랭글러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온프레미스 환경을 서버리스로 넘기는 데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HSBC라고 하는 은행 기업이 사용한 이 스트랭글러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SB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프록시를 두어야 했는데요. 이 프록시를 쓰기 위해서 다이렉트 커넥터 연결을 하고 그 프록시 서버들에 대한 설정을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VPC 내에 안전한 연결을 위해서는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러한 람다라든가 이런 VPC의 설정을 통하실 때 하나 고려하여야 하실 것이 이 프라이빗 IP에 대한 풀입니다. 람다 같은 경우에는 VPC 내에 배치가 될 때 그 람다 개수만큼 프라이빗 IP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을 하실 때 확장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IDR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한 구성을 하실 때 좀 더 참조를 하시면은 문제없이 확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HSBC가 다른 파트에서 쓴 서버리스 스택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전처리나 데이터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서비스하거나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으로 뭔가 푸시를 보내거나 푸시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사용자의 비헤이비어를 다시금 받아서 처리하는 등의 서버리스 스택을 구성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HSB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서버리스 패턴을 구축한 것과 더불어 이렇게 서버리스 스택만 가지고도 서비스를 구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에어라인 서버리스의 AWS 랩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어라인 서버리스를 한번 구성을 해보고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서버리스 스택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버리스뿐만 아니라 AWS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하시고 판단을 하실 때 이 5가지 필러 기준으로 항상 구성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움들이 필요로 하시거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와 같은 솔루션스 아키텍트들을 언제든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버리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2 세션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나은 세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설문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